당신은 요즘 이런 말을 자주 듣지 않으십니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주변에서 들리는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 스스로 중얼거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펼쳐집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뉴스를 보고 똑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달력을 넘기면 숫자만 바뀔 뿐 무언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건 알겠는데 그 시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하루는 너무 느리게 느껴집니다. 빠르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도 내 삶은 제자리인 것 같고 10년이 지나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묘한 감각이 가슴 한쪽을 무겁게 누릅니다. 이 감각 혹시 당신도 느끼고 계십니까? 시간이 있기는 한데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살아는 있는데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희미해지는 순간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릴 때 문득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지는 그 순간. 그 감각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천천히 읽어 내려가십시오. 우리는 오늘 시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배웠고 잃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경험과 지혜를 가진 당신이 왜 시간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왜 남은 시간이 풍요로움이 아니라 무게로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시간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당신이 아직 펼치지 못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시간을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곧 돈이었습니다. 한 시간을 아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쉬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표를 짜고 일정을 채우고 빈틈없이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에서 물러났거나 아이들이 다 자라 품을 떠났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풍요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 같고 바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유는 선물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50년 넘게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 그 생각이 몸에 깊이 박혀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아끼고 채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채울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 빈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익혀온 사고방식이 지금 이 시간과 맞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해야 할 일이 없어서 뭔가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텔레비전을 틀어두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하루가 가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저녁에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 허한 느낌, 그것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그 빈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나이 든 사람의 시간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젊은 사람의 시간은 가능성이고 중년의 시간은 생산성이고 노년의 시간은 여생이라고 부릅니다. 여생이라는 단어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남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끝나고 남겨진 것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이미 당신의 시간을 남은 것,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시간이 정말 남겨진 것입니까? 끝나고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뛰고 있고, 여전히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다는 틀, 이미 내 전성기는 지나갔다는 틀, 이 나이에 무언가를 바꾸는 것은 사치라는 틀, 그 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주변이 오랜 세월이 우리에게 씌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틀이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틀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퇴 후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매고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회사 자리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비어버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못 찾아 오랫동안 방황하십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갑자기 집이 텅 빈 것 같다고 하시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아이들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내 삶의 중심축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 공허함.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 시간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이 가슴속에 떠돌고 있다면 조금 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먼저 깊이 빠져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100 지폐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혹은 번개와 연을 가지고 실험을 했던 발명가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프랭클린은 1706년 미국 보스턴의 가난한 집안에서 17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겨우 2회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양초 가게를 도와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그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집안에 후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살에 형의 인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활자를 다루며 책과 가까워졌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책을 읽었고 글 쓰는 법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배우지 못했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공부할 시간은 따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시간 사이사이 남들이 쉬는 시간, 밥 먹기 전 짧은 틈새,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을 아낀 이유는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 그 자체이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금은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금고 속에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그냥 금속 덩어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도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시간은 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프랭클린이 말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시간 속에 담긴 의미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프랭클린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해낸 것은 젊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2살에 피레침을 발명했고 66살에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했습니다. 70살이 넘어서도 새로운 실험을 멈추지 않았고 80살에는 미국 헌법 제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위대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나이를 시간의 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이를 시간의 깊이로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이 쌓이고 더 깊은 생각이 가능해지고 더 넓은 시야가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노년은 쇠락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은 완성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이 젊은 시절 인쇄소에서 일하던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형과 함께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형은 프랭클린의 글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동생이 쓴 글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사일런스 두굿이라는 가상의 이름을 만들어 신문에 투고했습니다. 그 글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16살 프랭클린의 그림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이 그 일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에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누군가 내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시간을 내가 의미 있게 쓰면 된다는 것을, 남이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그 시간 속에서 기회를 만들면 된다는 것을, 그것이 프랭클린이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그것이 그의 하루를 여는 방식이었고 닫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곧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막막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볼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막막함은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볼 때 옵니다. 설렘은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볼 때 옵니다. 프랭클린은 시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프랭클린이 젊었을 때는 가지지 못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험입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삶의 두께입니다. 프랭클린은 그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얻었지만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프랭클린이 남긴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이루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인생을 이루는 재료라고 했습니다. 재료는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재료는 무언가를 만드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그 재료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시간이라는 재료는 어떤 작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하게 들려서 오히려 가볍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각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 경험인지를. 마치 오랫동안 흐린 날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는 것처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그 순간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찾아옵니다. 아주 작은 생각의 전환 하나가 삶 전체를 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2살에 퇴직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35년을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수십 년 반복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회사가 중심이었습니다. 회사가 그의 시간을 채워주었고 회사가 그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은 바빠서 그의 빈 시간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집 안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딱히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기 답답해서 무작정 걸어 나왔다가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에 발걸음이 닿았습니다. 책장 사이를 무심코 걷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어릴 때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시 읽어볼까 하는 생각에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읽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읽었습니다. 이틀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한 문장에 오래 멈추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 그 자체이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누웠는데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간 그 자체.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시간을 무언가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구나. 일을 하기 위한 시간, 돈을 벌기 위한 시간, 누군가를 위한 시간. 그런데 시간 그 자체는 어떨까? 그냥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자체가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나는 해본 적이 있었던가? 그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언가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풀려오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고양이가 담벼락 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놀랍도록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 그 자체를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걷기만 했는데 걷다 보니 동네 작은 공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공원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자연스럽게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사진 동호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진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 첫날 작은 카메라를 들고 공원을 걸으며 꽃을 찍었습니다. 그 꽃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쁜 것을 담아낼 수 있구나. 내 눈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구나. 60이 넘어서 처음 알게 된 감각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지금 지역 사진 전시회에 작품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지해졌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시간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눈앞의 것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명상이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에는 내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 시간이 처음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이 바뀔 때 일어나는 일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에서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60이 넘어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분, 70이 되어서야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알게 된 분, 손자 손녀와 함께 그림책을 읽다가 그 이야기 속에 완전히 빠져든 분, 퇴직 후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 흙 냄새가 어릴 때 고향 냄새와 똑같아서 눈물이 났다는 분. 그분들이 특별히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젊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시간을 달리 바라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달리 바라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중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커피 한 잔이, 지금 이 대화가, 지금 이 햇살이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재에 머문다고 표현합니다. 프랭클린식으로 말하면 시간 그 자체를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이라는 숫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60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가 한계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의 깊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됩니다. 60살은 60번의 봄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60번의 봄이 가져다준 기억과 경험과 감각이 쌓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입니다. 셋째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성공해야 했고 잘해야 했고 남에게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못할 것 같으면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로 당신이 잃을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을 잃을 것도 아니고 승진해서 밀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사는 것이지 그 시간에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로 관계가 달라집니다. 시간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손자 손녀의 제잘거림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 오랫동안 말 못했던 이야기를 배우자에게 꺼내놓는 것, 그 모든 것이 시간을 사는 방법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쁨과 슬픔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얼마나 많은 상실을 견뎌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깊이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 안에 이미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 있는지 모르고 자꾸 밖을 향해 무언가를 찾으러 나갑니다. 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자신 안의 깊이를 모르는 것에서 옵니다. 프랭클린이 80살에 미국 헌법 제정에 참여한 것은 그가 특별히 건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80살에 이미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통풍으로 오랫동안 고생했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 시간은 반드시 살아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숨을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헌법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피레침을 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시간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프랭클린이 말한 시간 그 자체를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재능이 있어야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 그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아침에 마당을 쓸 때 빗자루가 땅을 쓸어내는 소리를 듣는 것, 손자 손녀가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것. 그 모든 것이 시간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시간 그 자체를 느끼는 방법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떠나간 친구들이 있고, 먼저 떠난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고 싶었던 시간을 당신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시간이 여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될 만큼 가벼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은 선물입니다. 그 시간은 기회입니다. 그 시간은 아직 쓰이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사랑한다면 그 인생을 이루는 재료인 시간을 아끼라고. 그런데 그 아낌은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낌은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느낌 없이 감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담는 것이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나이 때문에, 형편 때문에, 여건 때문에 미뤄온 것이 있습니까? 글을 쓰고 싶었습니까? 악기를 배우고 싶었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까?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까?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나이는 가능성의 끝이 아닙니다. 나이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이는 놀랍게도 60을 넘기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을 비교하고, 너무 많은 것을 경쟁하고,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하느라 행복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많은 것들이 조금씩 덜 중요해집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프랭클린이 말한 시간 그 자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나이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지혜를 실제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것을 실제 하루하루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수십 년 동안 익혀온 습관과 생각의 방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한 번에 하나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시간이 이미 그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그것이 이미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는 어제와 다른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어제와 조금 다른 눈으로 시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금의 차이가 오늘의 하루를 어제와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하루를 오늘과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프랭클린이 젊은 시절 인쇄소에서 일하며 틈틈이 책을 읽은 것처럼 당신도 지금 이 순간 틈틈이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감각을 깨우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 깊이를 더해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강요할 수 없고 아무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실 때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오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 무엇을 이루겠다, 무엇을 해내겠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입니다.
오늘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면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다면 정해진 일과 없이 그냥 산책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동네 꽃집에 들러 꽃 한 송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향해 하루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시간을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루 중 단 30분만 오롯이 당신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30분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을 오직 당신이 하고 싶은 것에 쓰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이를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낯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괜히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을 그냥 느끼면서도 해보십시오. 처음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하루가 되는 날이 옵니다. 세 번째로, 오래된 꿈을 하나 꺼내 보십시오. 아주 오래전, 아마도 아직 세상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았던 시절에 품었던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흐릿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꿈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꿈의 방향으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른 색깔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당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혹은 일기장에, 혹은 작은 글로 남겨보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하루의 끝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맑았던 것, 맛있는 점심을 먹은 것,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난 것, 그 작은 것들이 감사의 목록이 됩니다. 그 목록을 매일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 속에 감사한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시간을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시간이 인생을 이루는 재료라고. 그 재료로 무엇을 만들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재료를 손에 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느끼고, 그 온기를 느끼고, 그 가능성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 그 자체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어제의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고,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는 것과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무언가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작은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에 얼마나 큰 것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배움을 찾고, 시간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시간 속에서 자신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80을 넘긴 나이에도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나이는 그의 가능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이는 그의 가능성에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당신이 견뎌온 수많은 고비들이,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흘렸던 눈물과 웃음이 모두 당신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남의 시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놓인 이 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그러나 멈추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시간은 금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